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2절에 나와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부대시설에 있는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일단 들어갈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부대시설의 범위는 그냥 간단하게 1번부터 해서 2번에 따른 그와 같은 시설을 주택법령상 하위 법령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다. 정리해서 일단 저희가 부대시설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부대시설 중에 하나 정리에 들어갈 부분들이 저희가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일단 이번에 도로는 일단은 저희가 보면 진입도로와 이제 크게 주택단지 안의 도로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부대시설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볼 건 이 부대시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도로를 저희가 정리합니다. 도로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다. 그래서 실제 이게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죠. 그러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있다면 이 주택단지에 도로가 이렇게 여러 개 형태로 되어 있게 주택단지 안에 도로들이 쭉 해서 이렇게 도로들이 있더라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뭐 도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겠죠. 도로들이. 그러면 이 주택단지인데 도로에 따른 여기다 동을 배치해 놨겠죠. 그러면 자, 주택단지 안에 도로만 있다면 이 주택단지 안에 이 하나의 단지 내에 이와 같이 도로를 설정하는데 도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여러 개 동을 세워 놨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저희가 도로는 두 가지입니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두 가지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도로만을 여기를 있으면 안 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이제 주택단지 밖에 있는 이 기간도로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도로와 연결이 된 요 주택단지 이 도로를 요거를 저희가 진입도로.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진입도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를 통해서 이 주택단지 밖에 이와 같은 저희가 기간도로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도로는 크게 이제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이제 진입도로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도로와 이제 주택단지 도로인데, 자 그러면 자 진입도로에 관련한 부분에 그러면 이 진입도로 폭이죠. 그러면 이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의 폭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지문이 나와 있는데, 자, 진입도로 일단은 보면 기역에서부터 이제 보면 미음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 기역번은 그러면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이 진입도로 폭은 이 주택단지 안에 이 주택단지 내에 세대수가 몇 세, 아무래도 이용하는 세대수가 많게 되면 주택단지의 도로 폭도 저희가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역번인 자 보시면 그 세대수에 따라서 진입도로 폭을 달리한다. 그래서 1번의 기역에 가면 300세대 미만이면 6m 이상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면 8m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12m 이상 2000세대 미만이면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이면 이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면 20m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도로의 폭은 이 진입도로의 폭은 일단은 주택단지 세대수가 이게 몇 세대냐에 따라서 진입도로의 폭이 저희가 달라집니다 해서 일단 진입도로 폭은 1번의 기역에 300세대 미만에서 2000세대 이상까지 해서 6m 이상에서부터 저희가 20m 이상까지 해서 진입도로 폭이 달리되어 있다는 것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니은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니은번은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주택단지가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기간도로의 진입에 들고 나갈 수 있는데
이때는 주택단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 개의 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요 개념은 A라는 주택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주택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가장 좋은 거면 각 주택단지를 이와 같이 진입도를 통해서 기간도로와 연결을 하면 관계없는데 이때는 그 개념이 아니라 각각 A, B, C 단지별의 진입도로가 다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A, B, C 이 세 개의 주택단지가 진입도로 하나를 통해 이 하나를 통해서 기간도로와 이르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이 하나의 진입도를 통해서 기간도로와 연결했을 때 이때 이 진입도로의 폭은 저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진입도로 폭은 A단지, B단지, 그래서 둘 이상의 주택단지, 뭐 둘이든 셋이든 네 개든 간에 그 주택단지 A, B 중에 세 개만 예를 든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주택단지가 있다면 A, B, C의 경우라면 그때는 세 개의 주택단지를 모두 다 합한 이 총 세대수에서 A, B, C를 합한 이 세대수가 몇 세대냐 이 세대수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주택단지 도로 폭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단지가 이게 하나의 진입도를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그 단지, 주택단지 세대수를 모두 합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단지 폭이 이르게 결정된다는 것. 동그라미 니은번 하나 봐두시고. 디귿은 이제 보시면 지금 기역번은 제가 1번의 기역에 진입도로가 하나 있었을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하나 있었을 경우인데 지금 여기 디귿은 무슨 말이냐?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이 아니라 단지에 따라 이 하나의 진입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진입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도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정문, 후문 개념을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주택단지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다른 쪽의 진입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의 기간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 하나의 공동주택 진입도로가 하나, 둘이 있다. 그럼 이때는 진입도로가 둘이 있었을 경우에 이 폭도 다르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디귿은 주택단지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는 그 박스표에 가보면 300 이상 500세대 미만이라면 그때는 12m 이상, 500 이상 1,000세대 미만이면 16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이면 20m 이상, 2,000세대 이상이면 25m 이상입니다 해서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디귿번에 이제 보시면 그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진입도로가 하나이냐 기역번, 그 진입도로가 둘이냐에 따라서 폭이 저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좀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미음번은 보면 기역에도 불구하고 원룸형 주택이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도는 진입도로의 폭을 몇 메타? 4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음번에 나와 있는 요 지문도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진입도로 관련한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으로 가보죠. 그러면 자, 진입도를 통해서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저희가 정리한다면 기역에서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공동들이 건설한 주택단지는 폭 1.5m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주택단지 이 도로폭은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주택단지는 도로와 관련해서 보시면 도로폭은 얼마의 도로폭이냐. 그래서 도로폭은 저희가 7m 이상입니다. 그래서 7m 이상의 도로폭을 저희가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데 이때는 1.5m 보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7m 이상이라는 건 이때는 보도, 사람이 다니는 긴 1.5m를 포함해서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합니다. 기억. 자, 니은은 여기서 보면 니은 그러면 도로폭은 저희가 7m 이상, 그럼 도로폭은 원칙은 7m 이상인데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면 7m 이상의 도로폭인데 이 도로폭을 예외적이면 도로폭을 몇 메타로 할 수 있다? 4m 이상. 원칙은 도로폭을 여기를 저희가 7m 이상 하는데 이 도로폭을 몇 메타로?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m 이상으로 하려면 해서 이제 보면 니은번에 A와 B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A와 B 잠깐 이제 보실까요? 그러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거 공동 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인 A번은 꼭 체크하셔서 지문 정리하시는데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도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이다. 그래서 나와 있죠, 부분들. 그럼 여기는 4m 이상이 되려면 여기는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요. 거기 이제 보시면 지문이 세대수와 그리고 도로와 그리고 길인데 여기는 세대수가 저희가 100세대 미만이고요. 저희가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얼마 미만? 35m 미만인 경우라면 그때는 도로폭을 얼마로? 4m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원칙은 도로폭을 이렇게 7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도로폭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7m, 여기를 7m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도로폭을 7이 아니라 몇 메타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이 도로폭을 이와 같이 4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4m 이상으로 도로폭을 하려면 이때는 조건은 저거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일단 세대수. 그럼 여기 이 도로를 들어와서 이용하는 세대수. 그럼 여기 이쪽에 있는 이 하나의 공동대. 그러면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쪽 동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요. 한번 들어오면 여기를 통해 나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막다른 도로이고서 이 도로 여기 길이가 얼마? 35m 미만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은 7m, 보도를 포함한 실점 7m 이상인 예외적으로 4m 이상을 하려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에 따른 저희가 4m 이상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요. 세대수와 막다른 도로, 이 도로에 관한 길이 35m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질문.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이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2번의 기역번 그리고 니은과 A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디귿 주택단지 도로는 유선형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에 요철 포장 또는 과속 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해서 도로의 설계 속도가 시속 20k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직선 도로로 되어 있으면 사고 위험성이 높죠. 아무래도 직선 도로가 있으면 차량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로 유선형 도로 또는 요철 등을 통해서 또는 과속 방지턱 설치해서 설계 속도가 몇 킬로미터, 20k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디귿번. 자, 리을렌저 보시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등을 설치하는 것은 리을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 건설한 단지라면 저희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리을번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 미음번 읽어보시고 주택단지나 도로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저희가 니은의 B번 잠깐 봅니다. B번. 자, 보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의 화단, 짧은 길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에서 니은번에서 B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도하고 차도 개념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차가 다니는 걸 차도, 보도인데 그러면 이 차도와 보도의 높이는 해서 여기 차도 보도 높이는 여기는 보면 저희가 최소 10cm 이상의 높이 차를 통해서 여기가 차도고 여기가 보도겠죠. 그래서 이 차도와 보도의 높이를 얼마를 두라? 최소 10cm 이상의 높이 차를 둬서 차도 보도를 구분해서 안전을 확보하라 그 이야기겠죠. 부분들. 그래서 3번에서는 저희가 니은번의 B번, 4번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4번에서는 저희가 니은번만 잠깐 볼까요? 니은번. 4번에 가면 니은번에 여기 이제 보면 과속 방지턱이죠. 일단 공동택 가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보면 일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속 방지턱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저희가 올해
6회 때 한번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6회 때니까 꽤 오래됐죠. 이번에 저희가 19회 시험을 준비하는 현 시점을 봤을 때 6회 때 한번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냈었던 부분이고 일단 그 출제가 됐었던 규정이 저희가 3년 전에 또 일부 수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4번의 니은에서 지하주차장이 출입구, 경사형, 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높이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그 규격 수치입니다. 규격 하나 봐두시고 나머지는 참조해서 일단 도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 진입도로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요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물어보게 되면 이 부분은 결국 이와 같은 수치들입니다. 부분들 해서 봐주시고요. 양가로 3번은 이제 수해 방지 등입니다. 자, 수해 방지 등 일단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보시면 옹벽 또는 저희가 석축이죠. 관련해 있는 보시면 제가 지문의 기억번. 자, 여기 이제 보면 해서 1번에 기억번이 주택단지에 높이 2m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 외곽 부분까지 당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 아무래도 그 옹벽 또는 축대가 이게 무너졌을 때, 즉 붕괴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 높이만큼을 띄워야 그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겠더라. 그래서 이 높이 2m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높이만큼 띄웁니다. 기역번에서 1번에 저희가 기역 나와 있고요. 자, 여기 1번의 기역에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A번을 가지고 물었었어요. A번도 결국 시험을 가는 수치를 갖고 물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기역에 A번에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이 이렇게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 부분까지 5m 이상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양가로 가면 단서에서 여기서 시험을 냈었는데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 3층 이하인 건축물은 몇 m를 띱니까? 3m 이상을 띄운다. 이 3을 다른 수치로 바꿔냈었어요. 그래서 A번에 따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원칙은 5m 이상을 띄워야 맞지만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은 몇 m를 띄운다? 저희가 3m 이상 띄워야 한다 해서 기역번에 저희가 A번 나와 있는 그 부분 한번 잠깐 봐주시고요. 자, 니은번으로 니은번에 가면 일단 제가 지문에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B번으로 가보죠. B번. 자,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드세요. 여기서 단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비탈면이 있으면 결국 그 비탈면이 어떤 날이 추웠다 풀리 해빙기나 또 비가 많이 우기 시에는 뭐 할 수 있는 그 비탈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단을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수해 방지 등에 관련된 야한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이 수해 방지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보시면 단의 설치입니다. 단의 설치. 단의 설치는 일단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이 뭐였나요? 높이 얼마? 높이 3m를 넘어가는 경우 높이 3m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이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하세요. 여러분이 방금 설명드린 점 요걸 잠깐 머릿속에 떠올리면 좀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떠올린다는 건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가실 때 산을 깎아서 길을 낸 경우면 그 비탈면이 이 일정에 보면 층층이 올라가는 부분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요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여기 비탈면이 있다. 비탈면이 있으면 이 비탈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일정에게 층을 져서 올라가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이랑 이와 같은 단은 단을 설치해서 이 비탈면이 어떤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우기 시 무너지는 걸 막아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비탈면, 요 높이, 이 비탈면의 이 높이입니다. 이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어가는 경우 3m 이내마다 이 비탈면 면적이 얼마?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이와 같이 단을 설치해서 이와 같이 안전을 해서 이 높이마다 이와 같이 단을 설치해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끔 안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3m를 넘어가면 3m에는 비탈면 면적이 얼마?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이와 같은 단을 설치해서 이게 안전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B번 나와 있고요. 그러면 C 이게 단도 설치가 이와 같은 그럼 비탈면 이와 같이 그럼 비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단을 설치한 이와 같이 비탈면 이와 같이 비탈면이 있으면 요 비탈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비탈면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무 심기 잔디 그죠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경사지 뭐 이렇게 단을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경사면에 나무나 또는 잔디를 심어놓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잔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B번에 있는 높이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에는 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설치한다는 것 B번 잠깐 봐두시면 되고요. 자 C 읽어보시고 D급번 비탈면과 건축물 등과 위치 관계는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그래서 D것의 A번 A번이 이제 보시면 에서 A번은 A번에 나와 있는 부분 A와 B번 A번 읽어보시 B번 보죠. 자, 비탈면을 기점으로 아랫부분에 또 비탈면을 기점으로 C는 윗부분에 옹벽 등이 있는 경우는 그 옹벽 등의 비탈면 사이에 너비 얼마에 해당하는 저희가 단을 설치해서 그거를 안전을 확보할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비탈면에 단을 설치는 첫 번째 요 규정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디귿에 가면 A와 저희가 B와 C 그래서 일단은 B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결국은 이러한 수치 쓰기 또 수치를 가로치거나 바꾸었을 때 자 그러면 B번은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등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m 이상의 단을 만듭니다. C.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 있는 경우는 그 옹벽등의 비탈면 사이 너비 1.5m 이상으로서 당의 옹벽등 높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 것이라고 나와 있죠. 부분들. 여기는 비탈면, 요 비탈면을 기점으로 해서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또는 축대가 있는 경우하고요. 비탈면 이렇게 이 비탈면입니다. 비탈면 기점 윗부분 또는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에서 옹벽 또는 축대가 있느냐에 따라서 비탈면 저희가 아랫부분 이와 같이 비탈면 아랫부분에 있는 비탈면 이렇게 윗부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옹벽 등에 관련된 너비가 이 단의 너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탈면 B 같은 아랫부분은 이와 같이 아랫부분이면 해서 아랫부분 너비 1m 이상의 단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시고요. 부분들은 윗부분이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윗부분이 이와 같은 여기 단은 얼마 너비의 단을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B번은 그냥 아랫부분이 1m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C번에 가면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의 너비 1.5m 이상으로서 당의 옹벽 등 높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윗부분이면 윗부분 이때 단의 너비는 이때는 최소 1.5m 이상으로서 이 옹벽 등 이 높이죠. 이 옹벽 등의 높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너비의 단을 만드세요라는 겁니다. 최소 그럼 여기 단의 너비는 아무리 이 옹벽 등의 높이가 아무리 낮아도 몇 메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m인 옹벽 등의 높이겠다면 이 2m인 옹벽 등 그때는 너비는 얼마? 아무리 높이가 낮아도 최하 단의 너비는 옹벽 등의 높이가 아무리 낮아도 단의 너비는 얼마 이상의 너비의 단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1.5m입니다. 그래서 1.5m를 넘어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3m의 높이라면 얼마가 됩니까? 이 높이 등의 최소 1.5m 높이 그 옹벽 등 2분의 1을 있으니까 3m면 1.5m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4m인 이 옹벽 등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단의 너비는 2m 이상이겠죠. 부분들. 그래서 아랫부분이면 그냥 간단하게 1m인데요. 윗부분이라면 최소 1.5m 이상으로서 너비 얼마? 그 높이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너비의 단을 저희가 확보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지문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지문이 보시면 D급번의 B와 C를 정리하고 있고 안전점검의 보수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자, 관리사무소는 제가 보면 관리사무소 일단은 이제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 자, 관리사무소는 제가 이제 보면 관리사무소는 일단은 1번엔 1번입니다. 일단 최소 공동택 건설 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냐면 50세대 이상에서 일단은 관리사무소는 기억할 거는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 저희가 50세대 이상이면 그 공동주택 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시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100제곱미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사무소 일단 면적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수 몇 세대 이상이면 관리사무소를 꼭 주택단지 일정 면적의 관리사무소 설치할까요? 세대수는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하나 기억할 건 여기는 관리사무소 면적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면적을 계산하시오가 저희가 8회 때 한번 출제했었어요. 근데 그 8회 때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면적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건데 일단 면적 계산은 여러분이 여기 관리사무소 면적 계산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제곱미터입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주어진 세대수를 주겠죠. 그러면 주어지는 세대수에서 얼마를 뺍니까? 50을 뺀 여기다가 저희가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몇 제곱미터 이상이냐 그래서 요 단위를 여기다가 맞춰주려면 곱하는 건 얼마? 여기다 곱하는 것도 0.05제곱미터로 곱하는 이론으로 가면 지금 이론식으로 하면 관리사무소를 혹시 이론으로 묻게 되면 여기는 얼마 들어가? 500제곱센치예요. 그래서 하나 주의할 건 관리사무소 주의하실 것은 이론식으로 물었을 때 혹시 여기를 가로치면 얼마를 써야 돼요? 500제곱센치입니다만은 그러나 관리사무소 면적을 혹여 계산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얼마면 이때는 여기가 0.05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저희가 0.05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0.05고요. 여기 이론이라면 여기 5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이론으로 나온다면 500제곱센티미터 되면 이거를 계산식으로 해서 면적을 구하셔야 하게 되면 여기는 0.05점 이 단위를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0.05점. 그래서 시험은 물어보면 세대수냐 요 주는 거는 그 세대수냐 보면 주는 거는 뭐 다르니까 세대수 주어지는 세대수에다가 여기 이 식에다가 세대수만 넣게 되면 구하고자 하는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 면적. 그래서 두 가지를 주의한다. 세대수 50 이상이고요. 혹여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소수령으로 물었을 이론식으로 물었을 때 지문 기입형 아니면 하나의 문항 조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계산식으로 물었을 때 주의하자. 요걸 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식으로 묻게 되면 0.05라는 수치 하나 주의를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하나 봐두시고요. 안내 표지판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게요. 여러 가지 세 가지 나와 일단 안내 표지판 대상 세대 몇 세대 이상의 경우라면 주택단지의 기준에 적합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거예요.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에 저희가 1번에 300 이상 하나 정리하고요. 주차장 이제 보시면 해서 6번에 주차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주차장 일단은 제가 이제 보시면 주차장 여기 주차장 잠깐 볼까요? 주차장. 자, 주차장이라는 걸 보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일단 퇴근하고 나서 일단 차를 세워 놔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해서 관련 동그라미 1번에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 비율로 산정한 주차 대수입니다.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한 세대당 최소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은 주차장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면 주차 면수는 몇 대? 500대를 대해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그 세대 수별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주차 면적은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 공간을 확보할 거냐. 그래서 6번에 1번에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전용 면적 주택 규모별이다. 그래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85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가번의 특별시부터 라번의 기타 지역까지 해서 그는 전용 면적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면 서울 특별시인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때는 75제곱미터마다 한 대의 주차장을 85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용 면적일 때는 65제곱미터마다 한 대의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세요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 1번에 있는 그 여기는 아직 시험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가로 1번에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그 전용 면적 관련해서 85 이하에서부터 85 초과에 관련된 특별시부터 해서 마지막 기타 라번의 기타 지역까지 해서 여기서는 몇 분의 몇이랑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 대의 공간을 확보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좀 가볍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통과하시죠. 주차장은 지금 나머지 지금 보면 저희가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5번, 6번부터 주차장의 구획 6번, 7번, 8번, 6, 7, 8, 9는 한번 참조만 하십시오. 법원들은 주차장의 이제 구획에다 관련해 보면 6, 7, 8, 9는 한번 참조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 두시고요. 부분들. 자, 그 다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지문 하나를 정리해 보죠. 지문. 자, 지문을 일단은 제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서 일단 보면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죠.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저희가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제가 CCTV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설치 CCTV 설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일단 그럼 이 폐쇄 텔레비전 모든 공동체 다 설 거냐? 아니에요. 최소 규모가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면 꼭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규모는 최소 건설 공급되는 공동체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이면 이 폐쇄 텔레비전을 설치할 거냐. 그래서 규모는 최소 나와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해서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건설한 주택단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법 목적을 위한 폐쇄 텔레비전을 설치합니다. 1번 나와 있고요. 그럼 어디다 설치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규모는 이 규모면 저희가 어디에 설치할 거냐? 어디에? 그래서 어디는 지금 세 가지입니다.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동의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각동. 그래서 방금 어디에는 세 가지 공동주택 단지에 세 가지 개수는 법에는 딱 세 가지야. 그러면 이 위에 곳은 설치할 수. 근데 대부분 공동택은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동의 출입구도 설치하지만 또 어디는 꼭 설치합니까? 지하 주차장이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면 여기 세 가지 이 범죄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란 지문은 여기는 안 됩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에 보면 어떤 보안 방법을 꼭 설치합니다만 지금 제가 보는 건 뭐예요? 법상 이 규모의 공동체 어디에 설치합니까? 뭐 방금 봤던 대로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동의 출입구에 설치하고요. 지하 주차장은 이 세 가지 어디에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2번. 자,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41만 화소에서 41만. 4번.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거죠. 카메라 수가 50대면
예를 들어서 50대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한 30대만 해볼까요? 그러면 카메라 수가 30대예요. 30대의 카메라를 이 CCTV 설치해놨다고 그러면 녹화장치, 모니터도 몇 대가 돼요? 그 카메라 수와 똑같이 30대의 카메라 설치했으면 모니터도 몇 대? 30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30대의 모니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뭐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보니까 원칙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굳이 카메라 수와 녹화 장치, 모니터 수가 같을 필요가 있다? No.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채널 이게 보면 이 채널이 하나의 모니터 화면 이게 다채널 여러 개 채널이 이게 분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채널로 이게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채널로 분할이 됩니다. 하나의 이 모니터 여러 개 채널로 이게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다채널로는 분할이 되고 다음 요건이다 그래서 기억. 다채널 카메라 신호를 한 대의 녹화장치 연결해서 감시할 경우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1채널의 감시 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 몇 인치? 4인치. 그래서 최소 요 하나, 이 하나에 이게 분할된 요 하나, 이 하나에 여기가 최소 얼마? 여기가 최소 여기 대각선 여기 몇 인치? 이게 4인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4인치 이상. 그래서 4인치 이상입니다. 해서 지문 나와 있죠. 법원들. 저희가 4인치 이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채널 신호를 포함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 감시 기능이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4인치, 즉 10cm 정도 갖고는 사람이 있는 건 사람 또는 어떤 차량 번호판에 물체를 식별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의 요 채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있든 차량이 있든 사람이든 차량이든 인상착이나 차량 어떤 뭐 모양이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다. 이거를 확대 기능이에요. 확대 기능이라는 건 여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 전체가 이 확대를 함과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 하나의 확대된 요 화면이 이르게 해서 이 하나의 전체 화면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이 모니터 화면 다채널 보는 이걸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에 이 화면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기능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인상착이라든가 차량 차종이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지문에 저희가 확대 감시 기능에 이와 같은 저희가 확대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부분. 이것은 녹화된 화면이 녹화된 화면에 재생할 경우 크기 조절해서 일단은 4번 지문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관리는 제가 이제 보시면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보시면 니은에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서 며칠 이상, 30일 이상 보관할 것. 그리고 고장이 나면 해서 이건 지체 없이 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촬영된 자료,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이 살면 사람이든 차량이든 지금 이 촬영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문의 동그라미 6번 주체는 배설이 텔레비전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법 목적 외에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이라는 거 보면 이 촬영 자료는 제가 5가지입니다. 5가지 중에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 정보, 이 부분의 경우라면 일단은 5가지 하나면 이거 촬영 자료, 이 5가지 하나면 이거를 촬영 자료를 열람 또는 이거를 이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열람 또는 이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그 5가지는 일단 기억번의 정보 주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한 정보 주체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사람이 찍혔어요. 그럼 여기에 사람이 찍혔네. 이 찍힌 이 사람을 여기서 이 찍힌 대상 여기를 정보 주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찍힌 사람, 정보 주체에 저희가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한 경우라면 그리고 니은이 이제 보시면 저희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디귿, 리을, 미음은 이제 보시면 어떤 저희가 공적 목적이죠.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미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서 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설의 텔레비전을 꼭 여러분이 보시면 규모부터 방금 봤던
이 열람 제공하는 이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등 잠깐 볼까? 보안등. 자, 보안등은 잠깐 보죠. 보안등. 자, 보안등은 양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택단지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린이 놀이터 및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그러면 보안등 하게 되면 보안등의 간격은 몇 미터입니까? 보안등 간격은 50m 이내입니다. 그러면 이 50m 이내의 간격은 방금 설치되는 여기는 도로만입니다. 여기는 도로만 해당되는 거지 어린이 놀이터는 관계없고요. 설치되는 개소가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인데 이때 간격 50m 이내 규정은 어디만 해당된다? 도로만 해당되지 놀이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50m 이내, 50m마다 1개 이내의 1개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근데 도로입니다. 1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도로 폭이 15m 이상인 경우는 양측의 보안등. 그러니까 도로 폭이 15m면 꽤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15m 이상이라면 그때는 한 측에 있는 보안등 갖고는 바퀴 확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폭이 저희가 15m 이상이죠. 도로 폭이 15m 이상이라면 도로폭이 15m 이상이면 이때는 플러스 양측에 저희가 양측에 50m 이내의 거리로서 양측에 이렇게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서 기억은 보안등은 어린이 놀이터 도로인데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간격에 관한 규정과 양측에 관한 것은 이제 도로인데 그때 도로는 몇 미터? 50m 이내고요. 도로폭이 몇 미터? 15m 이상일 때는 양측에 50m 이내의 거리로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8번 봐주시고 9번 통신시설, 10번 진행홈 네트워크 설비, 11번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간단하게 여기는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시면 저희가 부대시설과 봉시설 중에서 저희가 부대시설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